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외장 파사드 전문 업체처럼 엄청 잘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아니죠, 제가.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약간 체험할 겸 어떤 프로파일 같은 것들이 약간 다양할 때 걔를 쭉 도면으로 펼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 이럴 때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패널 사이즈가, 그러니까 개수가 많다 보니까 컴퓨터가 느려서 조금 느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방법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제가 그때 아마 라이노 할 때 이렇게 섭디로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쵸? 섭디 이거고, 얘를 아까처럼 뭔가 디비전 해가지고 사실은 DDP처럼 하고 싶었는데 잘 못 만들겠더라고. 그래서 DDP랑은 어쨌든 대충 그렇게 생긴 애들을 저희 패널링을 한다고 패널링을 할 때 제작을 어떻게 할까, 제작 도서를 어떻게 만들까,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체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섭디를 받아올게요. 얘를 이렇게 섭디를 받아오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섭디라는 것 자체가, 제가 위버버드 설명하면서 위버버드에서 서브디비전 말한 거 있는데, 그 메쉬랑 섭디란 차이가 사실은 그 폴리곤으로 쪼개가지고 계속 객체를 인식하는 게 이제 메쉬고, 넙스 개념으로 그 폴리곤을 넙스 개념으로 전환해서 연속시켜주는 게 이제 섭디죠. 그러니까 넙스처럼 하는 건데, 저희가 라이노에서 하는 넙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평면이거든요. 갑자기 왜 이걸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도 얘가 결국에 그 U랑 V라는 개념의 하나의 세그먼트 안에서, 그러니까 2차원 평면계 안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얘가 이 평평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UV가 어떻게 됐든 간에 U랑 V라는 두 차원의 개념만 있어서 얘가 이제 조인을 하면서 만났는데, 얘네를 연속하게 할 수 있으려면은 얘네 공유를 또 원래 기존 객체를 변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넙스가 아니죠. 섭디는 얘랑 다르게 일단은 메쉬처럼 폴리곤 위주로 지오메트리를 만드는데, 얘가 이렇게 나중에 넙스로 찢어지든 안 찢어지든 간에 계속 연속되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쉬랑 전환이 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하나의 면처럼 보이는데, 얘를 제가 비랩으로 그냥 단순하게 넙스 파일로 이렇게 베이크를 하면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아이소 커브가 쪼개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리즈 라인이 가는 거죠. 익스플로드를 하면은 이제 서피스가 100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넙스랑 얘의 차이점은 이런 거다. 섭디랑 차이점은 이런 거고요. 어쨌든 메쉬를, 그러면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메쉬 프롬 섭디가 있어요. 그래서 섭디를 메쉬로 바꾸는데, 여기 그 섭디비전의 단계가 있거든요. 덴시티가. 그래서 디폴트가 2네요. 2 정도로 할까요? 3 정도가 원래 맞을 것 같은데 작업이 느릴 것 같아서 2로 할게요. 2로. 네. 제가 한 거는 2로 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많이 쓸 거는 캥거루랑 엘레프런트를 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캥거루는 메쉬 다룰 때 좀 유용한 게 있어가지고 캥거루를 쓸 거고, 캥거루를 피직스가 아니라 유틸리티 중에 어디였지? 스트리퍼? 네, 스트리퍼랑 언롤러 이거 두 개를 할 건데, 메쉬라고 함이라는 게 결국에는 폴리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평평하게 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메쉬가 그런 점이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3D 타공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약간은 이 메쉬 상태로 전환을 한 거니까 이 각이 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각이 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그러니까 얘가 디비전이 더 많이 될수록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럽다기보다 이 세그먼트들이 잘게 쪼개지다 보니까 그 연속성을 이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스트리퍼라는 거는 보면은 얘를 이제 펼 수 있는 개념 단위로 얘를 분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좀 모르시겠는데, 얘를 제가
베이크를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 언롤해서 디벨로퍼블, 그러니까 전개 가능한 형태로 저희 종이를 접으면은 얘를, 그러니까 종이를 가지고 본인이 이 전체의 면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단위, 지금 이 쪼개지는 단위마다 얘네들이 지금 그 종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확인해 드리면은 이 언롤러를 쓰시면, 네, 이걸 먼저 보여드릴 걸 그랬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세그먼트들이 쪼개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8개로 지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세트별로 한 판에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거를 이제 꼭 언롤링 하는 거를 목적으로 제가 이 제작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도면화 할 때 2D 라인에서 얘가 신빙성, 그러니까 2D 라인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2D로 얘를 좀 펴서 싸게 간다 3D 복공면 패널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얘 단위를 쪼개가지고 얘를 만들면 되는데, 근데 너무 많죠. 아무리 그래도 패널도 너무 많고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겠고, 뭐 사이즈나 각도도 다 제각기 다를 거고, 얘를 시공할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도 불가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스트리퍼까지 제가 사용을 하는 거를 전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메쉬를 디컨스트럭트를 할 건데요,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질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좀 길어질까도 싶은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메쉬를 영역을 좀 쪼개고 엘레프론트를 활용해서 얘가 어느 위치에,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 정보를 넣고 걔가 몇 번째 패널인지를 확인하고, 시각적으로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3D상에서 확인하는 게 파트 1일 것 같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해서 도면으로 쭉 나가서 이제 아까 한 판으로 제작될 수 있는 그 언롤링 되는 스케줄별로 쭉 해서 각도랑 뭐 길이 같은 정보를 기입해서 도면화할 수 있도록 다큐멘테이션 하는 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서, 그러면은 이 메쉬들이 메쉬 엣지라는 걸 해서, 일단 제가 네이키드 엣지를 가져올게요. 아까 보면은 쪼개졌을 때 이쪽 엣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8개씩이었는데 이 8개의 페이스들이 하나의 큰 판으로 해서 언롤링 될 수 있는 애들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일단은 조인 커브를 해서, 지금 얘네들은 이제 라인들이 18개씩 있는데 얘를 조인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의 이제 폴리라인이 되겠죠. 이 폴리라인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의 위치 정보를 시각적으로 조금 확인하게 하려고 엘레프론트로 이 메쉬 면마다 색칠을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트리스태틱스를 써서, 꼭 굳이 조인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네, 이 트리스태틱스를 써서 카운트 800개죠. 보면은 브랜치가 지금 파란 뷰어 해서 800개의 브랜치에서 지금 조인된 커브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레인지를 해서 그라디언트를 해서 뭐 메쉬에 조금 색상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쪼개지는 단위별로 위치랑. 그래서 카운트에 얘하고 x-1을 해야겠죠. x-1을 한 상태에서 뭐 프리셋을 항상 쓰는 얘로 해가지고 t에 넣고 있으면은, 원래 이 스트리퍼 할 때 이 메쉬가 단위가 지금 이제 8개의 페이스가 합쳐진 메쉬잖아요. 근데 이제 각장 패널 낱장으로 또 따지고 보면은, 보시면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얘가 또 1번 패널, 2번 패널, 3번 패널 이런 거고, 얘 전체는 뭐 1번 브랜치, 그러니까 1-1, 뭐 1-2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디컨스트럭트 메쉬를 해서, 지금 페이스가 이제 8개가 있는 그 웰드된 형태의 메쉬인데 얘를 아예 페이스 단위로 쪼개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버티스랑 페이스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은 그
클러스터 단위에서 색상을 구분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컨스트럭트 메쉬를 해서 이 컬러 값만 얘로 지정을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메쉬가 생성이 되겠죠. 메쉬는 이 네 가지 요소로 되는데, 뭐 컬러 값을 여기서 이제 원래 기존에 있는 컬러가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이 컬러를 지금 800개가 브랜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마 리스트로 800개가 나올 텐데, 그쵸? 리스트. 얘가 이제 그래프트가 돼서 여기로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약간 오묘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메쉬를 한번 재생성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절곡되는 단위의 형태로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쵸? 네, 컬러 값을 제가 이런 식으로 그 클러스터 단위로 쪼개서 800개로 나눠가지고 위치를 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메쉬 익스플로드를 해서 결국에 색상까지는 클러스터로 했으니까 쪼개기 전에 클러스터 단위에서 색상을 맞춰놓고 메쉬 익스플로드를 해서 이제 페이스마다 번호를 매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들어갔을 때 이제 낱장으로 다 쪼개지겠죠. 이 페이스들이. 색상은 이제 클러스터별로 8개씩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그래프트를 해서 할 텐데, 일단은 얘의 클러스터명이랑 제가 넣고 싶은 정보는 엘레프론트를 첫 번째 정보는 클러스터명,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패널 인덱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엘레프론트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되게 무겁네. 네. 엘레프론트가 여기를 활용을 해서 가서 보시면은 어쨌든 처음에 최초에 정보를 넣기 위해서 베이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보통 베이크 오브젝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할 때 지오메트리가 들어갈 텐데 각각의 이제 페이스별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페이스별로 들어가고 어트리뷰트를 같이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define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넣고요. 여기서 얘네가 클러스터라는 게 이제 있고 키밸류가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 명이죠. 그리고 얘가 이제 각각의 밸류들이 지오메트리별로 맞춰서 똑같이 들어간 형태로 베이크를 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도 뭐 만들어 보죠. define 레이어 해서 플래그 이런 식으로, 패널, 제가 애초에 지금 샘플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패널 넣고요, 레이어에 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트리 스태틱스를 해서 일단은 얘가 8장씩 쪼개지긴 했는데 클러스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넣을 거고, 그다음 패널은 8장이니까 그 데이터 개수의 매칭을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 8장은 전부 다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데 각각의 패널 인덱스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패스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패널 인덱스로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막 숫자가 어지러운데 그냥 이렇게 심플리파이 하고, 저 0번, 1번, 2번, 3번 하는데 그냥 뭐 클러스터가 0번 클러스터 해도 상관없는데 좀 헷갈리니까 그냥 디컨스트럭트에서 제가 1번, 2번부터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디컨스트 패스에서 패스 쪼개고 얘에다 더하기 1 하고 하면은 다시 얘를 이제 컨스트럭트 패스를 하면은 1번부터 시작하는 패스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데이터 매칭이 첫 번째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이 패스가 돼야 되는데, 얘는 일단은 800개죠. 브랜치마당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 트리 패스를 구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를 써서 일단은 패널 인덱스, 패널마다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쪼개지겠죠, 페이스가. 그러면은 얘는 이제 각각의 여기 랭스에 있는 그러니까 리스트 랭스에 있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카운트에 넣고요, 1씩 올라가는데 대신에 스타트 넘버를 똑같이 1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브랜치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정렬이 되겠죠. 리스트 순서대로 똑같이. 그래서 얘를 똑같이 이 밸류에 넣어줄 텐데요. 뭐 이 지금 그러니까 이 D2라는 게 이 1번 키랑 연결돼야 되고, 이 D1이라는 게 얘를 넣겠지만 이 클러스터랑 연결돼야 되거든요. 일단 넣어보죠. 넣어보면은 일단은 주소 자체가 조금 분화되어 있는 애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죠. 얘 그냥 심플리파이 하고, 심플리파이 하면은 지금 통으로 들어가는데 이러면 이상하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지금 개수가 6400개고 얘는 지금 800개잖아요. 근데 패널의 총 개수는 6400개죠. 페이스의 개수는.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가 800개인데 이 800개 클러스터에 8개씩 뚫린 거죠. 그래서 88이 6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 개수만큼 또 복제를 해줄게요. 그래서 duplicate 데이터 써서 이 원래 넣으려는 클러스터명을 지금 각각에 해당하는 리스트에 개수만큼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얘는 지금 그래프트 돼 있고 얘는 지금 플래툰 돼 있으니까 안 되죠. 얘도 그래프트 시켜줘야죠. 이렇게 하면은 1111, 22, 33333. 그러니까 이 지금 패널 개수에 맞춰서, 이 지오메트리 개수에 맞춰서, 그러니까 최종적인 지오메트리 개수에 맞춰서 이 지금 클러스터를 복사를 해준 거죠. 그 개수만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그래프트가 돼야 되겠죠. 각각 페이스마다 첫 번째는 너가 몇 번째 클러스터에 해당하냐, 두 번째는 너가 그 클러스터 안에 몇 번의 인덱스냐,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결국에 밸류에 들어가야 된다. 네, 요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페이스가 지금 이렇게 8개 있는데 지금 여기 데이터 구조 형식 보시면은 최종 밸류 값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앞에 이 세미콜론 앞이 이제 그 패스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페이스마다에 해당하는 정보들인 거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얘를 또 그래프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얘가 페이스마다를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되는 형식이죠. 이게 그 전에 이렇게 8개씩 들어가 있는 800 브랜치로 들어가면은 정보 기입이 틀려지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오메트리에 넣고 어트리뷰트를 여기 넣고요. 최종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베이크를 한번 해주면은 1차적으로 패널에 정보 입력이 가능한 상태로 얘가 베이크가 됩니다. 얘가 지금 일단은 이 지오메트리는 그래스호퍼 상의 지오메트리고요. 그쵸? 얘를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패널이라는 레이어가 나왔고, 오브젝트 디스트리뷰트 그 해서 디스트리뷰트가 아니죠. 오브젝트 어트리뷰트를 해서 여기 안에서 지금 지정된 컬러로 얘가 메쉬 컬러 아까 그걸로 한 거죠. 그리고 얘 객체를 어트리뷰트를 확인해 보면은 클러스터 178번의 두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패널인 거죠. 지금 보면은, 그쵸? 얘 보면은 이게, 잠시만요, 레이어를 잠깐 하이드 하고 얘를 보면은 색상이 동일하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뭐 헷갈리기도 하고, 얘를 어쨌든 한번 베이크를 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작업까지 해보고 파트 1은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거기 위치에서 만약에 확인을 해보고 싶다, 시공을 할 때,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한번 베이크가 된 상태니까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리스트 아이템을 넣어서 이번에는 여기 이제 클러스터 위치랑 그 패널 인덱스를 한번 제가 가져와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위치 파악을 한번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여기서 내가 베이크된 상태에서 쭉 있으니까 그거를 reference by attribute를 해서 어쨌든 클러스터 명을 한번 받아오고요. 클러스터 명이 아니죠. 얘가 이제 키 밸류인 거죠. 이렇게 해서 키 밸류로 해서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의 밸류 값이 뭐인 경우,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브랜치 주소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애들이겠죠. 이 중에 뭐 그냥 일단은 다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플래튼을 해서 리스트 아이템을 똑같이 받아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얘는 플래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0부터 뭐 엄청 많겠죠. 클러스터가 800개까지 있으니까 뭐, 잠시만요, 얘가 몇 번이지? 데이터가 194에 4, 얘를 목표로 한번 해보죠. 194 해서 얘를 넣고, 194로면 195가 나오니까
190 몇을 해야 되죠? 3. 그쵸? 193으로 해서 얘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밸류인 애를 찾아보면은 지금 일단은 쟤는 클러스터 기준으로 했으니까 얘가 지금 이 한번 겹쳐진 밝아진 부분이 이제 194번에 해당하는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지오메트리 한번 쭉 얘가 확인이 됐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나는 또 여기서 그러면 194에 아까 4번이었죠. 4번 인덱스. 4번 인덱스니까 3번을 또 넣어야죠. 헷갈리네. 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오메트리 중에서 텍스트 태그를 일단 달아보겠습니다. 텍스트 태그를 달고요. 여기 센터점의 로케이션에 텍스트 정보를 봐줄 텐데 이번에는 그 지오메트리의 밸류를 바로 불러오는 게 있어요. get user value인가? 네, 그래서 지오메트리 넣고 여기 이번에는 아까 얘 있죠. 클러스터 말고 패널 인덱스 이네. 패널 인덱스 이네를 내어 넣으면은 순서대로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얘를 텍스트 위치에 넣고 클래스 워치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1, 2, 3, 4, 5, 6 이렇게 나오죠. 아까 얘 찍었던 애가 194에 4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널 위치의 엘레프론트를 활용해서 엄청 많지만 클러스터 기준으로 나눠보고 해당 패널의 인덱스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파트 1은 끝내고요. 파트 2는 이어서 얘네를 좀 도면화해서 자동 생성하는 거를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저는 바로 아마 중지시키고 또 찍을 것 같습니다.